전쟁사에는 이상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겼는데도 망한 전투가 있고 졌는데도 전설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덩케르크가 바로 그렇습니다. 1940년 5월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항구 도시 덩케르크. 그곳에 영국군과 프랑스군, 벨기에군을 포함한 연합군 병사 수십만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독일군 전차가 밀고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게임에서 적에게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체력은 바닥입니다. 탄약도 부족합니다. 팀원들은 전부 말합니다. 이거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이런 미션이 뜹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가능하면 전부 데리고 나가라. 여기서 시작된 작전이 바로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작전명은 다이나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작전은 승리가 아닙니다. 후퇴입니다. 장비도 버렸습니다. 프랑스도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 사건을 두고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축구로 치면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 40분의 선수들만 가까스로 버스에 태워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경기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패배했는데 왜 전설이 됐을까요? 오늘은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극적인 탈출극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40년 봄, 유럽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부 전선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전쟁 중이긴 한데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가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싸운다고 선언은 했는데 막상 현장에는 아무도 안 온 상태였습니다. 단톡방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약속 장소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이 움직였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독일군은 벨기에 쪽으로 오는구나.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쪽을 막으면 된다. 그래서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 주력 부대는 벨기에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의 진짜 핵심 공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덴 숲이었습니다. 당시 연합군은 아르덴 숲을 크게 위험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숲이 울창하고 길도 험했습니다. 대규모 전차 부대가 지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 길은 내비에도 안 나옵니다. 대형 트럭은 절대 못 지나갑니다. 설마 저기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독일군은 왔습니다. 전차를 끌고 왔습니다. 보병을 끌고 왔습니다. 항공 지원까지 붙여서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독일 전격전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전격전은 단순히 빨리 공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차가 먼저 적의 틈을 찍고 들어갑니다. 항공기가 위에서 때립니다. 무전으로 부대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적의 지휘체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상대가 잠깐만 이게 뭐지? 이러는 사이에 이미 뒤통수를 잡는 방식입니다. 프랑스군이 단순히 약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아직 1차 세계대전식 감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선이 있고 참호가 있고 천천히 밀고 밀리는 전쟁. 그런데 독일군은 전쟁을 새벽 배송처럼 바꿔버렸습니다. 주문하셨습니까? 전차 도착했습니다. 연합군이 정신을 차렸을 때 독일군은 이미 프랑스 북부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뒤를 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전차부대는 무서운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5월 20일 무렵 독일군은 마침내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독일군이 해안에 닿았다는 것은 북쪽에 있던 연합군이 남쪽 프랑스 본토와 끊겼다는 뜻입니다. 영국 원정군, 프랑스군 일부, 벨기에군, 이 병력들이 거대한 주머니 안에 갇힌 겁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위쪽에는 바다, 아래쪽과 옆쪽에는 독일군, 가운데에는 연합군. 이제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뚫고 나가거나 항복하거나 바다로 탈출하거나. 그런데 뚫고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독일군은 빠르게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지휘체계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 덩케르크로 몰려갑니다. 덩케르크, 평소라면 조용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40년 5월, 이곳은 세계사에서 가장 복잡한 대기실이 됩니다. 수십만 병사들이 해변에 모였습니다. 배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독일 공군이 공격했습니다. 뒤에서는 독일군이 다가왔습니다. 모래사장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줄은 보통 줄이 아니었습니다.
맛집줄이 아닙니다. 콘서트 입장줄도 아닙니다. 생존줄입니다. 앞사람이 배에 타면 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줄이 멈추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한 병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 배, 우리 태우러 오는 겁니까? 옆 병사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 오면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또 다른 병사가 하늘을 봅니다. 비행기 소리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듭니다. 아군일까요? 독일군일까요? 덩케르크 해변에서 그 질문은 날씨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제 영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덩케르크에 갇힌 병사들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올 것인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데려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들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육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이 포로가 되거나 사라지면 영국은 섬나라로 남아도 다음 전쟁을 이어갈 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 시작된 작전이 바로 작전명 다이나모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멋있습니다. 작전명 다이나모, 마치 슈퍼히어로 영화 제목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긁어 모아라. 군함이든 민간선이든 뭐든 띄워라. 병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태워라. 시간 없다. 처음 예상은 암울했습니다. 많아야 몇만 명 정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구해도 다행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덩케르크 항구는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해변은 얕아서 큰 배가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독일 공군은 계속 폭격을 했습니다. 병사들은 해변에 넓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송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하늘, 항구, 해변, 적의 포격, 공습, 혼란이 전부 섞인 초대형 탈출 작전이었습니다. 공항이 폭격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십만 명을 비행기 대신 배로 빼내야 합니다. 그것도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전 담당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일단 회의실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담당자 누구입니까? 저는 회의록만 쓰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회의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덩케르크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군은 왜 바로 밀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독일군 전차부대는 덩케르크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차부대에 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른바 정지 명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히틀러가 실수했다. 영국군을 일부러 살려줬다. 독일이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보면 위험합니다. 역사는 보통 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 하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 이유가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일 전차 부대가 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전차도 체력이 있습니다. 기계도 쉬어야 합니다. 보급도 따라와야 합니다. 정비도 필요합니다. 게임으로 치면은 전차가 맵 끝까지 돌진했는데 뒤에 힐러와 보급차가 아직 출발지 근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탄약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연료는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보병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다. 이러면 지휘관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형 문제도 있었습니다. 덩케르크 주변은 늪지대와 운하가 많았습니다. 전차가 마음껏 휘젓기 좋은 평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차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형에서 무적은 아닙니다. 세 번째,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 해변에 몰린 병사들, 우리가 공중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군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육군 여러분, 잠깐 쉬십시오. 하이라이트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현실은 날씨, 거리 조종사 피로, 영국 공군의 저항, 대공포, 연기, 혼란이 전부 작용합니다. 네 번째, 히틀러와 독일 지휘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전차 손실 우려, 프랑스 본토 작전의 다음 단계, 영국과의 정치적 계산, 이런 여러 문제가 섞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독일군이 덩케르크 앞에서 멈춘 것은 단순히 히틀러가 갑자기 이상한 버튼을 눌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형, 보급, 지휘 판단, 공군 과신, 정치적 계산, 이 모든 것이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명확합니다. 그 멈춤은 연합군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시간은 때로 군함보다 비쌉니다. 전차보다 무섭습니다. 생명보다 절박합니다. 덩케르크 해변의 병사들은 그 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독일 폭격기가 나타났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모래가 솟구쳤습니다. 병사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줄을 섰습니다. 여기서 덩케르크의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공격받으면 흩어지고 싶습니다. 살고 싶으면 뛰고 싶습니다. 무섭고 억울하면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변의 병사들은 줄을 서야 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탈출도 무너집니다.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누군가는 배에 못 탑니다. 누군가 공포에 휩쓸리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이 장면이 덩케르크의 진짜 긴장감입니다. 전투보다 더 힘든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칼을 들고 돌격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못하고 하늘을 보며 내 차례를 기다리는 일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한 병사가 말합니다. 우리는 싸우러 왔는데 지금은 줄 서서 살아남는 것이 임무가 됐습니다. 옆 병사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살아남으면 다시 싸울 수 있겠지. 이 말이 덩케르크의 핵심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전투가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살아남아야 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살아남아야 역사책에 이름 없는 한 줄이라도 남습니다. 덩케르크 하면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작은 배들입니다. 어선, 요트, 여객선, 구조선, 예인선. 영국 해협을 건너 민간 선박들이 덩케르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관광객을 태우던 배, 강에서 손님을 태우던 배, 고기를 잡던 배, 그 배들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영화 같습니다. 설정만 보면 너무 과합니다. 민간인들이 자기 배를 끌고 전쟁터로 병사를 구하러 간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물론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덩케르크에서 구조된 병사 대부분이 작은 배만 타고 영국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많은 병사들은 구축함 같은 큰 군함, 상선, 여객선 등을 통해 옮겨졌습니다. 또 덩케르크 항구의 방파제를 통해 대량으로 승선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작은 배들의 중요한 역할은 해변 가까이 접근하는 일이었습니다. 얕은 물에서 병사들을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큰 배까지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배들은 거대한 구조작전의 모세혈관이었습니다. 작지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전쟁사에서 이런 장면이 사람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라는 단어가 갑자기 얼굴을 갖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추상적입니다. 지도 위의 선입니다. 국기입니다. 정부입니다. 군대입니다. 그런데 덩케르크에서는 국가가 작은 배 한 척의 선장이 됩니다. 내 배가 작다고요? 그래도 한 명은 태울 수 있습니다. 두 명은 태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가면 10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덩케르크의 감정입니다. 거대한 전쟁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사람 한 명의 세계를 건져 올리는 장면입니다. 덩케르크 해변의 병사들은 종종 분노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를 버린 겁니까? 왜냐하면 해변에 있던 병사들 눈에는 독일 폭격기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폭탄은 보입니다. 불길은 보입니다. 쓰러지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런데 아군 전투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국 공군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전투가 해변 바로 위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공군은 덩케르크 주변과 해협 상공에서 독일 공군과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문제는 전쟁터의 체감입니다. 내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지면 멀리서 아군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장 직원은 말합니다. 본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본사는 말합니다. 저희도 뒤에서 엄청 뛰고 있습니다. 현장은 답합니다. 그럼 여기 와서 맞아보십시오. 덩케르크의 병사들에게 영국 공군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국 공군이 없었다면 철수작전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영국은 곧바로 더 큰 시험을 맞습니다. 바로 영국 본토 항공전입니다. 덩케르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만큼이나 하늘에서 버틴 조종사들도 영국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덩케르크를 영국의 기적으로만 기억하면 중요한 절반을 놓칩니다. 이 작전에는 프랑스군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덩케르크 방어선에서 독일군을 막아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후방에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어떤 부대는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버티지 않았다면 해변의 병사들이 배를 탈 시간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전쟁사에서 가장 억울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을 벌어주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승리도 아닙니다. 개선 행진도 없습니다. 주인공처럼 조명받지도 못합니다. 그냥 막습니다. 버팁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앞에서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책에서는 짧게 한 줄로 지나갑니다. 프랑스군은 방어전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희 먼저 가라. 우리는 여기서 막겠다. 나중에 보자. 그 말이 진짜로 나중에 이어졌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덩케르크는 영국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군의 버팀이 만든 탈출구이기도 합니다.